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어렸을 때는 해본 적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뭐 사춘기였던 것 같은데 제가 연기를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판소리가 연기를 하는 사람인 거였는데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웃겠지? 이렇게 울겠지라는 그런 연습을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있었는데 집에서보다 무대에 있을 때 어떤 표현을 할 때 솔직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박예리로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지만 때로는 심청전에 내가 심청이라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면 나는 박예리인데 내가 심청이처럼 보일까 하지 않고 나는 심청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무대에 서요. 그러다 보면 그 내가 해야 되는 이야기에 맞는 표정들이 그에 걸맞게 따라와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떤 인터뷰를 할 때 제가 하는 생각들을 진솔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 거기에 그냥 표정이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 때가요. 네, 마음에 들지 않은 공연을 할 때가 정말 많죠. 아프고 싶지 않은데 아플 때도 있고 감기에 걸리고 싶지 않은데 감기에 걸릴 때도 있고 하지만 감기 같은 경우는 나 괜찮아질 거야. 일주일, 열흘, 길어도 내가 한 달이면 감기에서 낫겠지 하는 게 있어서 그나마 나 이거 나으면 보다 좋은 컨디션으로 무대에 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제가 21살 무렵부터 한 3년 동안 목소리가 고음이 전혀 나오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슬럼프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야, 에리 목소리 들어봤어? 이제 에리 판소리 못하겠더라. 에리가 목이 넘어갔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다시 저한테 들려올 정도로 굉장히 거칠고 고운 목소리가 아니라 전 하는데 한 12가지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나오는 듯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저 연습을 해야 되는 줄 알고 근데 사람들한테 들려주기는 어렵고 그래서 숨어 다니면서 연습을 했었거든요. 사람들 없는 시간에 막 연습을 했었는데 나중에 어떤 선생님께서 저한테 목소리가 아낀 사람은 목소리를 아낄 줄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잠깐 쉬어주는 건 어떻느냐. 그러니까 안 좋아도 계속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쉬어주는 것도 어쩌면 나를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정말 아도 안 하고 앞으로 평생 노래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 한 달 못 쉬겠나 싶은 마음에 한 달 동안 정말 푹 쉬어줬어요. 그때부터 공기가 좀 나쁜 곳, 이렇게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곳도 좀 피하게 되고 그래서 물도 정말 가려 마시게 되고 목소리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멀리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다 보면은 목이 잠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말을 안 했던 적도 있어요. 노래만 하고 말을 안 하는 거죠. 집에 가면 동생들한테 라고 얘기를 한 아이들이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저 전화벨이 울리면 애들이 에리 언니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요. 그 정도로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만큼 내가 나에게 쉼을 주는 거죠. 말할 수 있는 상태지만 이만큼이라도 쉬어주면 좋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을 많이 찾았어요. 어떤 피톤치드가 가득한 산림욕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내 목소리도 나도 자연에서 온 것이 아닐까. 그러면 이 자연에서 좋은 공기 속에서 특히 기관지라든지 이런 호흡기는 어떤 그런 그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훨씬 더 치유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몸에 좋은 건 많이 먹고 내 몸이 건강해야 목소리도 건강할 테니까요. 해가 되는 것 멀리하고 잘 쉬어주고 아껴주고 이런 것들이 노래를 하는 사람에게는 늘 가장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들인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던 순간은 내가 하는 일에서 좌절했을 때는 그런 건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넘어질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일어설 수 있어. 다시 일어서서 내가 내 허물을 사람들에게 보였으면 이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진 거잖아요.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거보단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내가 좀 더 좋아지는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돼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힘들었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가장 든든한, 그저 곁에만 있어줘도 큰 힘이 됐던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모든 걸 정말 놓아버리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열심히 해서 그걸 보고 그래, 잘했다. 큰 칭찬도 아니 그저 토닥토닥 해주시는 그 엄마의 손길을 다시 느낄 수 없다는 게, 내가 이거에서 무엇 하나라는 생각까지 번지게 되더라고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엄마가 너 지켜보고 있을 텐데 너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엄마가 어떻게 너를 두고 가실 수가 있겠어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너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기특해 하실 거야, 대견해 하실 거야 하시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신 지 1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존재가 바로 엄마예요. 부끄럽지 않은 딸이고 싶고, 열심히 살아내고 싶고, 내가 언젠가 죽음과 마주하는 그 순간에 그래 괜찮아, 잘 살아왔잖아, 웃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힘든 시간들, 어떨 때 정말 내 맘 같지 않은 공연을 하는 때도 있고, 생각지 않은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뭐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이것쯤이야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만큼의 어려움이 주어진대요. 못 이겨내는 일은 없대요. 이것쯤이야 뭐, 다음에 거 내가 또 잘하면 되지 뭐,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앞으로 얼마나 많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 나의 희망은 정말 긍정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믿어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내가 하는 일도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